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는 TF-IDF 벡터화 기법을 완벽하게 배워보겠습니다. Bag of Words부터 시작해서 Count Vectorizer, TD Vectorizer, 희소 행렬, 엔그램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이 영상 하나로 텍스트 벡터화의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ig of Words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Count Vectorizer로 간편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TF-IDF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TFID Vectorizer의 다양한 옵션을 실습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소 행렬의 효율성과 Max Features, Ngram 같은 고급 기법까지 마스터하겠습니다. 먼저 Bag of Words 개념입니다.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듯이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세어서 표현합니다. 문장의 순서는 무시하고 단어의 출현 빈도만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문서를 고정된 길이의 숫자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서 기계학습 모델에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Bag of Words를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3개의 문서를 리스트로 준비합니다. 그 다음 모든 문서를 순회하면서 등장하는 고유 단어들을 세트에 모읍니다. 세트를 사용하면 중복이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서 각 단어에 고유한 인덱스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만든 단어 사전을 출력하면 러비가 2번, 프로그래밍이 1번처럼 각 단어의 번호가 매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g of Words는 실무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이메일 스팸 필터에서는 무료, 당첨 같은 단어의 빈도를 분석해서 스팸을 걸러냅니다. 문서 분류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자주 등장하는 특징 단어를 학습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단어의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개가 사람을 물었다와 사람이 개를 물었다가 같은 벡터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문맥이 중요한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Count Vectorizer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Bag of Words 구현체입니다. 직접 구현하면 코드가 복잡해지지만 Count Vectorizer를 사용하면 단 몇 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소문자로 변환하고 토큰화하고 어휘 사전을 구축합니다. 또한 결과를 희소 행렬 형태로 효율적으로 저장해서 메모리를 절약합니다. Count Vectorizer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킨런에서 Count Vectorizer를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 Count Vectorizer 객체를 생성하고 Fit Transform 메서드로 문서를 벡터로 변환합니다. Fit Transform은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Fit은 문서들로부터 어휘 사전을 학습하고 Transform은 문서를 벡터로 변환합니다. Get Feature Names Out로 어휘 사전을 확인하고 Toray로 희소 행렬을 밀집 행렬로 변환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에는 Fit Transform을 사용하지만 테스트 데이터에는 Transform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테스트 데이터로 다시 FIT를 하면 어휘 사전이 달라져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초보 개발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학습 데이터로 만든 어휘 사전을 테스트 데이터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Count Vectorizer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빈도만 세다 보니 the, is 같은 흔한 단어들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정말 문서의 의미를 나타낼까요? 고객 리뷰에서 좋다, 나쁘다 같은 단어가 중요한데 D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IDF가 만들어졌습니다. TF-IDF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TF-IDF는 TF와 IDF를 곱한 값입니다. T는 Term Frequency의 약자로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냅니다. IDF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로 단어가 전체 문서에서 얼마나 드문지를 나타냅니다.
모든 문서에 등장하는 흔한 단어는 낮은 점수를, 특정 문서에만 등장하는 희귀 단어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서의 핵심 단어를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TF-IDF를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Tfeed Vectorizer를 scikit-learn에서 임포트합니다. 세 개의 문서를 준비하는데 첫 두 문서는 the, sat, on이 공통으로 등장하고 세 번째 문서는 다른 단어들을 포함합니다. Feed Vectorizer 객체를 생성하고 Feed Transform을 호출하면 각 단어의 TF-IDF 값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결과를 보면 T 같은 흔한 단어는 낮은 값을, enemies 같은 희귀 단어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feed Vectorizer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Stop words 파라미터로 불용어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 stop words를 English로 설정하면 the, is 같은 단어가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max features 파라미터로 상위 n개 단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blinear tf를 true로 설정하면 tf에도 로그 스케일을 적용해서 극단적인 값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Tfeed Vectorizer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겠습니다. 고객 리뷰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max features를 10으로 설정하고 영어 불용어를 제거하고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fit transform으로 벡터화를 수행한 후 각 리뷰에서 가장 높은 TF-IDF 점수를 가진 단어를 찾습니다. argmax 함수로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단어를 출력하면 각 리뷰의 핵심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희소 행렬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벡터는 대부분의 값이 0인 희소 행렬입니다. 예를 들어 어휘 사전에 1만 개의 단어가 있고 한 문서에 평균 50개의 단어만 등장한다면 벡터의 99.5%가 0입니다. 모든 값을 정하면 메모리가 폭발합니다. scikit-learn은 CSR 형식의 희소 행렬을 사용해서 0이 아닌 값만 저장합니다. 필요할 때 도레이 메서드로 밀집 행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희소 행렬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문서를 Tfeed Vectorizer로 벡터화합니다. shape로 행렬의 크기를 확인하고 지니스로 실제로 저장된 요소의 수를 확인합니다. 희소도를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값이 0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 이상이 0입니다. 도레이로 밀집 행렬로 변환하면 실제 TF-IF 값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 희소 행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ax features 파라미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휘 사전이 너무 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학습 속도가 느려집니다. 둘째, 메모리 사용량이 급증합니다. max features를 설정하면 TF-IDF 기준으로 상위 n개 단어만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에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 과적합의 위험도 있습니다. 데이터 크기와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 적절한 값을 실험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max features의 효과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문장을 준비하고 max features를 noon 10, 5로 바꿔가며 실험합니다. max features가 noon이면 모든 단어를 사용합니다. 10으로 설정하면 상위 10개만 선택됩니다. 5로 줄이면 더 적은 단어는 남습니다. 각 경우의 어휘 크기와 선택된 단어들을 출력해서 비교해 봅니다. 이렇게 어휘 사전 크기를 제한하면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고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ngram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단어만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우니그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일 단어만으로는 문맥을 잃어버립니다. not good은 부정적인데 good만 보면 긍정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ngram은 연속된 n개의 단어를 하나의 특성으로 취급합니다. gram은 두 단어 조합이고 trigram은 세 단어 조합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맥 정보를 일부 보존할 수 있습니다. ngram을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not good, very good, not bad 세 개의 리뷰를 준비합니다.
먼저 ngram range를 1로 설정해서 unigram만 사용합니다. 결과를 보면 bad, good, not 같은 단일 단어만 특성에 포함됩니다. 이제 ngram range를 2로 설정해서 unigram과 bgram을 모두 사용합니다. 결과를 보면 not good, very good 같은 두 단어 조합도 특성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 표현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ngram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말그램까지는 유용하지만 트라이그램 이상은 특성 공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unigram에 1000개, bgram에 1만 개, 트라이그램에 10만 개가 넘는 특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모리와 계산 시간이 급증하고 과적합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ngram range는 2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정 분석처럼 부정 표현이 중요한 경우에 바이그램이 특히 유용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파라미터 조합을 소개합니다. 기본 설정으로는 max features를 5000 ngram range를 1로 시작합니다. 감정 분석에서는 부정 표현을 잡기 위해 ngram range를 2로 설정하고 stop words를 제거합니다. 문서 분류에서는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 max features를 1000으로 줄이고 sublinear tf를 true로 설정합니다. 이런 조합들을 시작점으로 삼아 자신의 데이터에 맞게 조정하면서 실험해야 합니다. TF-IDF 벡터와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bag of words로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고 count vectorize로 편하게 구현하고 TF-IDF로 단어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희소 행렬로 메모리를 절약하고 max features와 ngram으로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법들을 마스터하면 텍스트 분류, 감정 분석, 문서 검색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